STRY 안녕하십니까? 잃어버린 역사와 문명의 비밀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안개 속에 사라진 전설적인 대륙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대했다고 전해지는 문명,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고 알려진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역사의 한 조각일까요? 이 심오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식에 여정이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빛을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연구가와 탐험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잃어버린 문명이라 부르며 그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위대한 문명의 마지막 보루, 그들의 지혜가 깃든 마지막 땅이 오늘날 카리브해의 한 섬, 바로 아이티였다면 어떨까요? 전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인들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3차원을 넘어선 소위 5차원의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넘어선 깊은 영적 지식과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현대 인류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기술들을 그들은 이미 수만 년 전에 자유자재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공간을 순식간에 이동하는 순간이동,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빌로케이션,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변신술까지. 그들은 자연의 4가지 원소, 즉 물, 불, 흙, 공기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영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영원할 것 같던 아틀란티스에도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극심한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오만하게 사용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공평합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에 따른 결과, 즉 업보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인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카식 레코드라 불리는 우주의 거대한 기록 보관소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이 쌓아올린 부정적인 업보는 결국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아틀란티스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지각 변동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에 취해 스스로를 과신하고 도덕적 가치를 잃어버릴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한 무서운 교훈인 셈이죠. 아틀란티스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시작됩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스의 현자 솔론이 이집트를 여행했을 때 그곳의 사제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그리스인들조차 잊어버린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틀란티스가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지만 신들을 노하게 하여 결국 바다에 잠겼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스승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잃어버린 대륙의 위치와 모습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묘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대의 역사가와 연구가들이 플라톤의 묘사를 분석한 결과 그 설명이 카리브해에 위치한 히스파니올라 섬, 즉 오늘날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자리한 바로 그 섬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티의 깊은 동굴 속에서는 고대 문명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불가사의한 암각화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특히 IT의 전통 종교인 부두교에서 사용되는 베베라는 신성한 상징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베베는 신들을 부르는 서명과도 같은데 그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문양의 기원이 바로 아틀란티스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지식이 페니키아인 그리고 IT의 원주민이었던 타이노족에게까지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와 IT 그리고 고대 이집트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토트라는 존재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토트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글쓰기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따오기의 머리를 한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죠. 신비주의 작가 모리스 도릴은 자신이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서 명상하던 중 토트의 에메랄드 타블렛이라는 고대의 기록을 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토트는 본래 아틀란티스의 위대한 사제왕이었으며 아틀란티스가 멸망할 때 일부 생존자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건너와 위대한 이집트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자 피라미드 역시 토트의 설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주장이 제기됩니다. 토트가 건너온 곳이 단순히 사라진 대륙이 아니라 바로 IT였다는 것입니다. IT가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남은 땅이었고 토트는 그곳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토트의 이집트 이름은 제후티인데 이는 따오기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IT와 국경을 맞댄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조, 즉 나라를 상징하는 새가 바로 흰 따오기입니다. 왜 그들은 수많은 새들 중에 하필 따오기를 나라의 상징으로 삼았을까요? 혹시 그들 역시 자신들의 땅에 깃든 고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집트의 벽화 속 지혜의 신 토트와 카리브의 섬나라의 상징인 따오기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점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종교는 태양 숭배에 기반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문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태양신 사마시, 이집트의 라, 잉카의 인티, 그리고 IT 원주민 타이노족이 섬겼던 요카우까지 모두 태양을 최고신으로 여겼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균형을 위해 달의 신 또한 숭배했습니다. 태양과 달, 남성성과 여성성, 빛과 어둠. 이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우주가 유지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동양의 음양사상과도 깊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IT의 신화 속에는 아틀란티스의 유산으로 여겨지는 신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바다의 신 아그에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태양과 불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다와 불,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요소가 어떻게 하나의 신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은 바닷속 화산이 폭발하며 뿜어져 나온 불, 즉 용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는 세상을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거대한 불의 힘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그의 신은 창조와 파괴의 이중성을 지닌 아틀란티스의 심오한 지혜가 담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저명한 예언가였던 에드거 케이시는 자신이 깊은 명상 상태에서 아틀란티스의 역사를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인들이 고도의 문명을 이룩했지만 영적인 힘을 남용하여 파멸했으며 그들의 영혼 중 일부가 훗날 이집트와 아메리카 대륙 등지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야기는 정설로 인정된 역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화와 상징, 고고학적 단서들을 하나로 엮어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 그 마지막 보루였다고 주장되는 땅 IT, 그리고 두 문명을 잇는 지혜의 신 토트.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던 인류의 장대한 서사시일까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고대의 신화는 어쩌면 지리적, 역사적 진실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틀란티스와 아이티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 깊은 곳을 자극하며 이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수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잃어버린 역사와 문명의 비밀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안개 속에 사라진 전설적인 대륙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대했다고 전해지는 문명,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고 알려진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역사의 한 조각일까요? 이 심오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식에 여정이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빛을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연구가와 탐험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잃어버린 문명이라 부르며 그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위대한 문명의 마지막 보루, 그들의 지혜가 깃든 마지막 땅이 오늘날 카리브해의 한 섬, 바로 아이티였다면 어떨까요? 전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인들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3차원을 넘어선 소위 5차원의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넘어선 깊은 영적 지식과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현대 인류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기술들을 그들은 이미 수만 년 전에 자유자재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공간을 순식간에 이동하는 순간이동,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빌로케이션,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변신술까지. 그들은 자연의 4가지 원소, 즉 물, 불, 흙, 공기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영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영원할 것 같던 아틀란티스에도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극심한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오만하게 사용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공평합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에 따른 결과, 즉 업보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인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카식 레코드라 불리는 우주의 거대한 기록 보관소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이 쌓아올린 부정적인 업보는 결국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아틀란티스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지각 변동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에 취해 스스로를 과신하고 도덕적 가치를 잃어버릴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한 무서운 교훈인 셈이죠. 아틀란티스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시작됩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스의 현자 솔론이 이집트를 여행했을 때 그곳의 사제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그리스인들조차 잊어버린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틀란티스가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지만 신들을 노하게 하여 결국 바다에 잠겼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스승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잃어버린 대륙의 위치와 모습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묘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대의 역사가와 연구가들이 플라톤의 묘사를 분석한 결과 그 설명이 카리브해에 위치한 히스파니올라 섬, 즉 오늘날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자리한 바로 그 섬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티의 깊은 동굴 속에서는 고대 문명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불가사의한 암각화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특히 아이티의 전통 종교인 부두교에서 사용되는 베베라는 신성한 상징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베베는 신들을 부르는 서명과도 같은데 그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문양의 기원이 바로 아틀란티스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지식이 페니키아인, 그리고 아이티의 원주민이었던 타이노족에게까지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와 아이티, 그리고 고대 이집트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토트라는 존재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토트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글쓰기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따오기의 머리를 한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죠. 신비주의 작가 모리스 도릴은 자신이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서 명상하던 중 토트의 에메랄드 타블렛이라는 고대의 기록을 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토트는 본래 아틀란티스의 위대한 사제왕이었으며 아틀란티스가 멸망할 때 일부 생존자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건너와 위대한 이집트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자 피라미드 역시 토트의 설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주장이 제기됩니다. 토트가 건너온 곳이 단순히 사라진 대륙이 아니라 바로 아이티였다는 것입니다. 아이티가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남은 땅이었고 토트는 그곳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토트의 이집트 이름은 제후티인데 이는 따오기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티와 국경을 맞댄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조, 즉 나라를 상징하는 새가 바로 흰 따오기입니다. 왜 그들은 수많은 새들 중에 하필 따오기를 나라의 상징으로 삼았을까요? 혹시 그들 역시 자신들의 땅에 깃든 고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집트의 벽화 속 지혜의 신 토트와 카리브해 섬나라의 상징인 따오기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점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종교는 태양 숭배에 기반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문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태양신 사마시, 이집트의 라, 잉카의 인티, 그리고 아이티 원주민 타이노족이 섬겼던 요카우까지 모두 태양을 최고신으로 여겼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균형을 위해 달의 신 또한 숭배했습니다. 태양과 달, 남성성과 여성성, 빛과 어둠. 이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우주가 유지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동양의 음양사상과도 깊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아이티의 신화 속에는 아틀란티스의 유산으로 여겨지는 신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바다의 신 아그에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태양과 불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다와 불,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요소가 어떻게 하나의 신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은 바닷속 화산이 폭발하며 뿜어져 나온 불, 즉 용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는 세상을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거대한 불의 힘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그의 신은 창조와 파괴의 이중성을 지닌 아틀란티스의 심오한 지혜가 담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저명한 예언가였던 에드거 케이시는 자신이 깊은 명상 상태에서 아틀란티스의 역사를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인들이 고도의 문명을 이룩했지만 영적인 힘을 남용하여 파멸했으며 그들의 영혼 중 일부가 훗날 이집트와 아메리카 대륙 등지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야기는 정설로 인정된 역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화와 상징, 고고학적 단서들을 하나로 엮어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 그 마지막 보루였다고 주장되는 땅 아이티, 그리고 두 문명을 잇는 지혜의 신 토트.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던 인류의 장대한 서사시일까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고대의 신화는 어쩌면 지리적, 역사적 진실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틀란티스와 아이티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 깊은 곳을 자극하며 이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수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잃어버린 역사와 문명의 비밀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안개 속에 사라진 전설적인 대륙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대했다고 전해지는 문명,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고 알려진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역사의 한 조각일까요? 이 심오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식에 여정이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빛을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연구가와 탐험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잃어버린 문명이라 부르며 그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위대한 문명의 마지막 보루, 그들의 지혜가 깃든 마지막 땅이 오늘날 카리브해의 한 섬, 바로 아이티였다면 어떨까요? 전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인들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3차원을 넘어선 소위 5차원의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넘어선 깊은 영적 지식과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현대 인류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기술들을 그들은 이미 수만 년 전에 자유자재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공간을 순식간에 이동하는 순간이동,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빌로케이션,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변신술까지. 그들은 자연의 4가지 원소, 즉 물, 불, 흙, 공기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영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영원할 것 같던 아틀란티스에도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극심한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오만하게 사용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공평합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에 따른 결과, 즉 업보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인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카식 레코드라 불리는 우주의 거대한 기록 보관소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이 쌓아올린 부정적인 업보는 결국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아틀란티스는 하룻밤 사이의 거대한 지각 변동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에 취해 스스로를 과신하고 도덕적 가치를 잃어버릴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한 무서운 교훈인 셈이죠. 아틀란티스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시작됩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스의 현자 솔론이 이집트를 여행했을 때 그곳의 사제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그리스인들조차 잊어버린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틀란티스가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지만 신들을 노하게 하여 결국 바다에 잠겼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스승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잃어버린 대륙의 위치와 모습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묘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대의 역사가와 연구가들이 플라톤의 묘사를 분석한 결과 그 설명이 카리브해에 위치한 히스파니올라 섬, 즉 오늘날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자리한 바로 그 섬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티의 깊은 동굴 속에서는 고대 문명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불가사의한 암각화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특히 아이티의 전통 종교인 부두교에서 사용되는 베베라는 신성한 상징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베베는 신들을 부르는 서명과도 같은데 그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문양의 기원이 바로 아틀란티스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지식이 페니키아인 그리고 아이티의 원주민이었던 타이노족에게까지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와 아이티 그리고 고대 이집트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토트라는 존재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토트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글쓰기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따오기의 머리를 한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죠. 신비주의 작가 모리스 도릴은 자신이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서 명상하던 중 토트의 에메랄드 타블렛이라는 고대의 기록을 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토트는 본래 아틀란티스의 위대한 사제왕이었으며 아틀란티스가 멸망할 때 일부 생존자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건너와 위대한 이집트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자 피라미드 역시 토트의 설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주장이 제기됩니다. 토트가 건너온 곳이 단순히 사라진 대륙이 아니라 바로 아이티였다는 것입니다. 아이티가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남은 땅이었고 토트는 그곳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토트의 이집트 이름은 제후티인데 이는 따오기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티와 국경을 맞댄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조, 즉 나라를 상징하는 새가 바로 흰 따오기입니다. 왜 그들은 수많은 새들 중에 하필 따오기를 나라의 상징으로 삼았을까요? 혹시 그들 역시 자신들의 땅에 깃든 고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집트의 벽화 속 지혜의 신토트와 카리브의 섬나라의 상징인 따오기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점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종교는 태양 숭배에 기반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문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태양신 사마시, 이집트의 라, 잉카의 인티, 그리고 아이티 원주민 타이노족이 섬겼던 요카우까지 모두 태양을 최고신으로 여겼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균형을 위해 달의 신 또한 숭배했습니다. 태양과 달, 남성성과 여성성, 빛과 어둠. 이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우주가 유지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동양의 음양사상과도 깊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아이티의 신화 속에는 아틀란티스의 유산으로 여겨지는 신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바다의 신 아그에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태양과 불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다와 불,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요소가 어떻게 하나의 신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은 바닷속 화산이 폭발하며 뿜어져 나온 불, 즉 용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는 세상을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거대한 불의 힘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그의 신은 창조와 파괴의 이중성을 지닌 아틀란티스의 심오한 지혜가 담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저명한 예언가였던 에드거 케이시는 자신이 깊은 명상 상태에서 아틀란티스의 역사를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인들이 고도의 문명을 이룩했지만 영적인 힘을 남용하여 파멸했으며 그들의 영혼 중 일부가 훗날 이집트와 아메리카 대륙 등지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야기는 정설로 인정된 역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화와 상징, 고고학적 단서들을 하나로 엮어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 그 마지막 보루였다고 주장되는 땅 아이티, 그리고 두 문명을 잇는 지혜의 신 토트.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던 인류의 장대한 서사시일까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고대의 신화는 어쩌면 지리적, 역사적 진실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틀란티스와 아이티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 깊은 곳을 자극하며 이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수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잃어버린 역사와 문명의 비밀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안개 속에 사라진 전설적인 대륙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대했다고 전해지는 문명,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고 알려진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역사의 한 조각일까요? 이 심오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식에 여정이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빛을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연구가와 탐험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잃어버린 문명이라 부르며 그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위대한 문명의 마지막 보루, 그들의 지혜가 깃든 마지막 땅이 오늘날 카리브해의 한 섬, 바로 아이티였다면 어떨까요? 전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인들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3차원을 넘어선 소위 5차원의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넘어선 깊은 영적 지식과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현대 인류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기술들을 그들은 이미 수만 년 전에 자유자재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공간을 순식간에 이동하는 순간이동,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빌로케이션,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변신술까지. 그들은 자연의 4가지 원소, 즉 물, 불, 흙, 공기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영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영원할 것 같던 아틀란티스에도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극심한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오만하게 사용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공평합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에 따른 결과, 즉 업보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인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카식 레코드라 불리는 우주의 거대한 기록 보관소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이 쌓아올린 부정적인 업보는 결국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아틀란티스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지각 변동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에 취해 스스로를 과신하고 도덕적 가치를 잃어버릴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한 무서운 교훈인 셈이죠. 아틀란티스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시작됩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스의 현자 솔론이 이집트를 여행했을 때 그곳의 사제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그리스인들조차 잊어버린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틀란티스가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지만 신들을 노하게 하여 결국 바다에 잠겼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스승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잃어버린 대륙의 위치와 모습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묘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대의 역사가와 연구가들이 플라톤의 묘사를 분석한 결과 그 설명이 카리브해에 위치한 히스파니올라 섬, 즉 오늘날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자리한 바로 그 섬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티의 깊은 동굴 속에서는 고대 문명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불가사의한 암각화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특히 아이티의 전통 종교인 부두교에서 사용되는 베베라는 신성한 상징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베베는 신들을 부르는 서명과도 같은데 그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문양의 기원이 바로 아틀란티스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지식이 페니키아인, 그리고 아이티의 원주민이었던 타이노 족에게까지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와 아이티, 그리고 고대 이집트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토트라는 존재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토트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글쓰기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따오기의 머리를 한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죠. 신비주의 작가 모리스 도릴은 자신이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서 명상하던 중 토트의 에메랄드 타블렛이라는 고대의 기록을 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토트는 본래 아틀란티스의 위대한 사제왕이었으며 아틀란티스가 멸망할 때 일부 생존자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건너와 위대한 이집트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자 피라미드 역시 토트의 설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주장이 제기됩니다. 토트가 건너온 곳이 단순히 사라진 대륙이 아니라 바로 아이티였다는 것입니다. 아이티가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남은 땅이었고 토트는 그곳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토트의 이집트 이름은 제후티인데 이는 따오기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티와 국경을 맞댄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조, 즉 나라를 상징하는 새가 바로 흰 따오기입니다. 왜 그들은 수많은 새들 중에 하필 따오기를 나라의 상징으로 삼았을까요? 혹시 그들 역시 자신들의 땅에 깃든 고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집트의 벽화 속 지혜의 신토트와 카리브의 섬나라의 상징인 따오기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점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종교는 태양 숭배에 기반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문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태양신 사마시, 이집트에라, 잉카의 인티, 그리고 아이티 원주민 타이노족이 섬겼던 요카우까지 모두 태양을 최고신으로 여겼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균형을 위해 달의 신 또한 숭배했습니다. 태양과 달, 남성성과 여성성, 빛과 어둠.
이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우주가 유지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동양의 음양 사상과도 깊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IT의 신화 속에는 아틀란티스의 유산으로 여겨지는 신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바다의 신 아그에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태양과 불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다와 불,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요소가 어떻게 하나의 신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은 바닷속 화산이 폭발하며 뿜어져 나온 불, 즉 용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는 세상을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거대한 불의 힘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그의 신은 창조와 파괴의 이중성을 지닌 아틀란티스의 심오한 지혜가 담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저명한 예언가였던 에드거 케이시는 자신이 깊은 명상 상태에서 아틀란티스의 역사를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인들이 고도의 문명을 이룩했지만 영적인 힘을 남용하여 파멸했으며 그들의 영혼 중 일부가 훗날 이집트와 아메리카 대륙 등지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야기는 정설로 인정된 역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화와 상징, 고고학적 단서들을 하나로 엮어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 그 마지막 보루였다고 주장되는 땅 IT, 그리고 두 문명을 잇는 지혜의 신토트.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던 인류의 장대한 서사시일까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고대의 신화는 어쩌면 지리적, 역사적 진실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틀란티스와 IT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 깊은 곳을 자극하며 이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수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잃어버린 역사와 문명의 비밀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안개 속에 사라진 전설적인 대륙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대했다고 전해지는 문명,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고 알려진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역사의 한 조각일까요? 이 심오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식에 여정이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빛을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연구가와 탐험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잃어버린 문명이라 부르며 그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위대한 문명의 마지막 보루, 그들의 지혜가 깃든 마지막 땅이 오늘날 카리브해의 한 섬, 바로 IT였다면 어떨까요? 전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인들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3차원을 넘어선 소위 5차원의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넘어선 깊은 영적 지식과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현대 인류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기술들을 그들은 이미 수만 년 전에 자유자재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공간을 순식간에 이동하는 순간이동,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빌로케이션,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변신술까지. 그들은 자연의 4가지 원소, 즉 물, 불, 흙, 공기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영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영원할 것 같던 아틀란티스에도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극심한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오만하게 사용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공평합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에 따른 결과, 즉 업보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인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카식 레코드라 불리는 우주의 거대한 기록 보관소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이 쌓아올린 부정적인 업보는 결국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아틀란티스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지각 변동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에 취해 스스로를 과신하고 도덕적 가치를 잃어버릴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한 무서운 교훈인 셈이죠. 아틀란티스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시작됩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스의 현자 솔론이 이집트를 여행했을 때 그곳의 사제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그리스인들조차 잊어버린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틀란티스가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지만 신들을 노하게 하여 결국 바다에 잠겼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스승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잃어버린 대륙의 위치와 모습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묘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대의 역사가와 연구가들이 플라톤의 묘사를 분석한 결과 그 설명이 카리브해에 위치한 히스파니올라 섬, 즉 오늘날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자리한 바로 그 섬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티의 깊은 동굴 속에서는 고대 문명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불가사의한 암각화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특히 아이티의 전통 종교인 부두교에서 사용되는 베베라는 신성한 상징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베베는 신들을 부르는 서명과도 같은데 그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문양의 기원이 바로 아틀란티스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지식이 페니키아인, 그리고 아이티의 원주민이었던 타이노 족에게까지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와 아이티, 그리고 고대 이집트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토트라는 존재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토트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글쓰기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따오기의 머리를 한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죠. 신비주의 작가 모리스 도릴은 자신이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서 명상하던 중 토트의 에메랄드 타블렛이라는 고대의 기록을 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토트는 본래 아틀란티스의 위대한 사제왕이었으며 아틀란티스가 멸망할 때 일부 생존자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건너와 위대한 이집트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자 피라미드 역시 토트의 설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주장이 제기됩니다. 토트가 건너온 곳이 단순히 사라진 대륙이 아니라 바로 아이티였다는 것입니다. 아이티가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남은 땅이었고 토트는 그곳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토트의 이집트 이름은 제후티인데 이는 따오기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티와 국경을 맞댄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조, 즉 나라를 상징하는 새가 바로 흰 따오기입니다. 왜 그들은 수많은 새들 중에 하필 따오기를 나라의 상징으로 삼았을까요? 혹시 그들 역시 자신들의 땅에 깃든 고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집트의 벽화 속 지혜의 신 토트와 카리브의 섬나라의 상징인 따오기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점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종교는 태양 숭배에 기반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문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태양신 사마시, 이집트의 라, 잉카의 인티, 그리고 아이티 원주민 타이노족이 섬겼던 요카우까지 모두 태양을 최고신으로 여겼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균형을 위해 달의 신 또한 숭배했습니다. 태양과 달, 남성성과 여성성, 빛과 어둠. 이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우주가 유지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동양의 음양사상과도 깊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아이티의 신화 속에는 아틀란티스의 유산으로 여겨지는 신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바다의 신 아그에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태양과 불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다와 불,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요소가 어떻게 하나의 신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은 바닷속 화산이 폭발하며 뿜어져 나온 불, 즉 용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는 세상을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거대한 불의 힘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그의 신은 창조와 파괴의 이중성을 지닌 아틀란티스의 심오한 지혜가 담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저명한 예언가였던 에드거 케이시는 자신이 깊은 명상 상태에서 아틀란티스의 역사를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인들이 고도의 문명을 이룩했지만 영적인 힘을 남용하여 파멸했으며 그들의 영혼 중 일부가 훗날 이집트와 아메리카 대륙 등지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야기는 정설로 인정된 역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화와 상징, 고고학적 단서들을 하나로 엮어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 그 마지막 보루였다고 주장되는 땅 아이티, 그리고 두 문명을 잇는 지혜의 신 토트.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던 인류의 장대한 서사시일까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고대의 신화는 어쩌면 지리적, 역사적 진실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틀란티스와 아이티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 깊은 곳을 자극하며 이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수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잃어버린 역사와 문명의 비밀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안개 속에 사라진 전설적인 대륙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대했다고 전해지는 문명,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고 알려진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역사의 한 조각일까요? 이 심오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식에 여정이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빛을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연구가와 탐험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잃어버린 문명이라 부르며 그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위대한 문명의 마지막 보루, 그들의 지혜가 깃든 마지막 땅이 오늘날 카리브해의 한 섬, 바로 아이티였다면 어떨까요? 전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인들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3차원을 넘어선 소위 5차원의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넘어선 깊은 영적 지식과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현대 인류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기술들을 그들은 이미 수만 년 전에 자유자재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공간을 순식간에 이동하는 순간이동,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빌로케이션,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변신술까지. 그들은 자연의 4가지 원소, 즉 물, 불, 흙, 공기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영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영원할 것 같던 아틀란티스에도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극심한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오만하게 사용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공평합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에 따른 결과, 즉 업보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인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카식 레코드라 불리는 우주의 거대한 기록 보관소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이 쌓아올린 부정적인 업보는 결국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아틀란티스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지각 변동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에 취해 스스로를 과신하고 도덕적 가치를 잃어버릴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한 무서운 교훈인 셈이죠. 아틀란티스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시작됩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스의 현자 솔론이 이집트를 여행했을 때 그곳의 사제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그리스인들조차 잊어버린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틀란티스가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지만 신들을 노하게 하여 결국 바다에 잠겼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스승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잃어버린 대륙의 위치와 모습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묘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대의 역사가와 연구가들이 플라톤의 묘사를 분석한 결과 그 설명이 카리브해에 위치한 히스파니올라 섬, 즉 오늘날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자리한 바로 그 섬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티의 깊은 동굴 속에서는 고대 문명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불가사의한 암각화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특히 아이티의 전통 종교인 부두교에서 사용되는 베베라는 신성한 상징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베베는 신들을 부르는 서명과도 같은데 그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문양의 기원이 바로 아틀란티스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지식이 페니키아인, 그리고 아이티의 원주민이었던 타이노 족에게까지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와 아이티, 그리고 고대 이집트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토트라는 존재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토트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글쓰기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따오기의 머리를 한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죠. 신비주의 작가 모리스 도릴은 자신이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서 명상하던 중 토트의 에메랄드 타블렛이라는 고대의 기록을 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토트는 본래 아틀란티스의 위대한 사제왕이었으며 아틀란티스가 멸망할 때 일부 생존자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건너와 위대한 이집트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자 피라미드 역시 토트의 설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주장이 제기됩니다. 토트가 건너온 곳이 단순히 사라진 대륙이 아니라 바로 아이티였다는 것입니다. 아이티가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남은 땅이었고 토트는 그곳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토트의 이집트 이름은 제후티인데 이는 따오기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티와 국경을 맞댄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조, 즉 나라를 상징하는 새가 바로 흰 따오기입니다.